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정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비드 19에 의해서 위기가 초래돼 있죠. 따라서 거기에 따른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어떤 틈새가 생기는 것 같아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의 상황과 어떤 북한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위기를 우리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들이 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 이상이 생겨서 47만 명 정도가 사망해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인디아가,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유럽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은 뭐 중국이 반면교사가 됐죠.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마 이제 거의 서프레션이 성공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이 성공적으로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이제 실력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제대로 예방을 하고 있느냐, 서프레션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두 번째는 발생 환자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느냐. 역설적으로 유럽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연령 표준화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조사망률은 우리가 2.3, 또 이탈리아나 스웨덴이 12, 11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한 6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연령 표준화를 하면은 다시 말해서 신천지 부분이 상당히 이 왜곡시킨 측면들이 있는데, 신천지의 환자들을 좀 연령 표준화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성적이 그닥히 뛰어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 질환은 결국 사망할 사람은 사망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에서 사망률은 거의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사실 이제 각 나라에서의 그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 사망 이런 걸 보면은 유럽이 상당히 높죠. 다시 말해서 유럽의 노인 복지 시설이 이 감염병 대책이 그리 잘 세워지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질환은 근본적으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알값을 1 미만으로 만드는 어떤 억제 정책 이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쿼런틴과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얼리 디텍션 앤 치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과 쿼런틴이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소셜 디스턴스가 이제 다시 말해서 휴교, 각종 집회, 운동 경기, 공연을 자제하는 형태의 이제 대책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서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생활치료시설로 인해서 어떤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했는데, 결국 이제 미티게이션 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우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 셧다운되면서 4만 명의 의료진이 가서 병원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한이 환자가 발생해서 확진되고 셧다운까지 불과 2주 사이였는데, 사실 우리는 1월 20일 날 생겨서 환자가 지속되면서 신천지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거의 한 달 상황에서 급속히 이제 환자가 증가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엄격한 이동 제한이나, 특히 프랑스나 또는 이탈리아, 미국에서 하는 이동 제한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1차
웨이브를 잘 막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방역,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상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손 씻기,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와 더불어서 직장에서 어떤 원격 근무 또는 어떤 학교에서의 어떤 노출 전파 최소화, 그다음에 상업시설에서의 어디 거리두기, 두 팔 벌릴 정도 뛰어앉기, 뭐 환기하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정상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져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모임도 자주 안 하게 되고 이러죠. 어쨌든 현재 이런 대책들이 유효한 것만은 사실인데요. 이거를 각 나라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빨간 것들, 요런 이제 공항을 마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행을 금지시키는 거죠. 각 나라 간에 이동 금지시킨 나라들이 뭐 필리핀, 홍콩, 또 베트남, 또 캄보디아, 뭐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이런 그 라오스, 몽골 이런 나라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사실은 이제 비행기를 이동을 금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각 나라마다 사실 대처 방법이 좀 다르긴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뭐냐면 IHR 권고사항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도생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자국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심각한 이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현재 어떤 그 초기에 어떤 신천지에 의한 아웃브레이크를 잘 마무리 지면서 생활 방역 체계로 5월 달서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성공 스토리가 이제 K 방역이라는 형태로 자꾸만 이제 소개되긴 하는데, 저는 아직 이게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K 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이거는 아직 할 시점은 아니다. 너무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울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위기 초래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이제 우리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미리 예측을 해서 WHO가 2005년도에 이종욱 사무총장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이걸 만들다가 이제 다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IHR을 리비전하면서 아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어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나라가 2005년, 17년 이제 그 메르스 아웃브레이크가 있었죠. 그때 당시 2017년도에 이제 WHO가 와서 우리나라를 조인트 익스터널 이밸루에이션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내용들이 이제 이런 그 공중보건 위기에서의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걸 리소스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적이 낮다고 지금 생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헬스 에머전시에서의 사람의 파견과 그 사람을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 그다음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과의 협력 관계, 그다음에 이제 지역 발생 지역에서의 사회 참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 그런 점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성적이었다. 근데 이제 조인트 이밸리에이션을 북한도 했는데 2019년 3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어떤지 아직 1년 반이 지나도록 얘기가 안 돼서, 사실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가 협력 분야라든가 협력 방안을 좀 더 잘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마 곧 공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북한이 CRO 전반에 비해서는 좀 남편이고, 글로벌하고 뭐 비교했을 경우도 좀 남편이다, 평균적이다.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13가지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푸드 세이프티 부분, 그 다음에 검역 부분, 그 다음에 케미칼 이벤트, 어떤 레디에이션에 관련된 대응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C11의 포인트 오브 엔트리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포인트 오브 엔트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90점인데 이제 북한은 60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분야가 뭔지가 찾아낸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글로벌 시큐리티에 관련된 인덱스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 중심의 사고 방식이다 보니까 미국이 1위 되는 어떤 인디케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의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신빙성 저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9위 정도로 매겨져 있고 북한은 193위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최하위에 가깝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예방과 얼리 디텍션, 리스폰스, 헬스 시스템, 그다음 재정적인 지원, 사회의 어떤 그 리스크 정도, 이런 부분들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아덴자의 지표를 가지고 북한을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그 프로그램 부분들의 성적, EOC라든가 워크포스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이 평가할 만한 어떤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제 법령이라든가 또는 예방접종의 커버리지, 그다음에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을 다루기 위한 어떤 수의사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중간 노란 것들, 랩이라든가 어떤 리퍼럴 체계, 랩에 관련된 부분, 서베일런스 관련된 부분, 리포팅 체계, 이런 부분들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는 것들이 이제 분석 결과 이제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재정적인 측면들, 또 사회적인 측면들, 보건을 벗어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의 협력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좀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됐지만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어떤 포인트 오브 엔트리에서의 부분들, 그다음에 헬스 시스템 부분 둘로 나눠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입국서부터 들어와서 격리 조치하고 관리하는 거, 들어와서 환자가 되고 그다음에 중환자로 가고 그다음에 서지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두 분야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협력 분야를 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역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검역이라는 게 결국 항만, 육로하고 항만과 이제 그 비행기 세 군데의 포인트 오브 엔트리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열 화상 카메라든가 PPE라든가 이송될 것, 그다음에 환자 진료, 거기에 따른 진단 시약과 장비, 이런 부분들이 협력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경의선이나 동해선 이런 부분에 이제 출국 사무소를 강화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훈련, 교육 훈련들, 교육 훈련 매뉴얼들의 보급 또는 매뉴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 워크샵, 이런 부분에 이제 활성화 전략들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아까 J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겠지만은
남북 공동으로 검역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관련돼서 워크샵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육로 이외에 공항과 항만을 지원하는 어떤 체계도 이제 더 진전됨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어떤 국경지대 검역선은 우선 우선순위보다는 좀 우리 남북한이 관련된 지역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되면은 이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게 헬스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얼리 디텍션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WHO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부분이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네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고, 어떤 운영 매뉴얼, 전산 체계 이런 것들 정보를 얻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 대안들,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 또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 협력할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제 전협의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학회나 연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이렇게 어떤 느슨한 체계의 어떤 협력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의해서 예방되는 질환이라든가 풍토병, 그다음에 공중보건 초기 질환, 약제 내성, 결핵, 말라리아 같은 어떤 공중맥의 질환 이런 부분들의 남북 간의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어떤 연구회를 우리가 지원해서 이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된다면은 공동 관리 어떤 협의체가 구성을 단계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의 분류 체계라든가 어떤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어떤 표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 어떤 진단과 치료, 그 다음에 인력 개발 분야 이런 부분의 협력이 좀 필요하고 관리 체계에는 공무원도 이제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중보건 분야의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런 단계를 지나서 EU CDC 같이 어떤 정보를 모으고 대응하고 이런 실험실 지원해주고 또는 실험실의 표준화를 유지해주고 캐피시티 빌딩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WHO가 물론 하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양국이 좀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개성 부분에 어떤 그런 CDC를 만들면은 결국 CDC를 하나를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만들어주면서 그것들을 협력 사업으로 이제 운영을 해보고 두 번째 단계 이런 단계를 지나서 어떤 공동으로 이제 관심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합쳐서 어떤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이거를 공동 연구소 같이 동북아 감염병 연구소 같은 인스티튜트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북한이 이제 어떤 백신 개발, 백신을 스스로 이제 갖고 싶어 하겠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떤 연수 프로그램, 어떤 시설 이런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IVI 지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협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19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사 경제 분야에 임팩트가 굉장히 컸고 초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방 또 거기에 대안 찾기 위해서 각 나라가 아주 전력 투구를 다하고 지속 가능한 역량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차드 허튼이 얘기했듯이 이 상황은
아마도 이제 금세기 최악 이상이 아니고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위협에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위해서 장기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마 올해 또 내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황이 뭐 이렇게 녹록치 않다는 건 알겠지만은 이런 기회에 어떤 포스트 팬데믹에서 이 코로나가 역량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하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초를 좀 잘 그 틈을 잘 활용해서 어떤 공동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인트 이밸류에이션 결과도 아마 우리가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아이템을 골라내는데 충분히 이제 활용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검역을 먼저 이제 협력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검역 단계를 지나면 어떤 질병의 관리 대책들을 위해서 어떤 CDC를 만들어서 협력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연구소를 만들고 또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협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공중보건 위기 초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감염병 관리의 어떤 대안으로서 남북이 접촉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